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지수가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39%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1.31%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오전장부터 정말 패닉 오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오늘만 나타나는 현상일지 아니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 마감이박 60분의 승부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방송 내용과 그리고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원 전문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이즈미디어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코아스가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또 오늘 갑자기 또 반등 나오는 게 아닌가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2% 넘는 수익률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즈미디어.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즈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할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제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이 디폴트, 미국의 부채 관련돼 가지고 디폴트, 셧다운 관련돼서 이제 정치적인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다툼이 있었고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얼마 후면 디폴트다 이제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디폴트가 온다 이런 좀 과격한 말까지 하면서 좀 증시를 많이 흔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가 이제 선물 시장부터 좀 빠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미국 미장이 열렸을 때도 좀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있었던 나스닥으로 보면은 올해 있었던 조정 중에 제일 강한 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다툼을 좀 하고 셧다운도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악재가 아닌 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아는 것만 한 3번, 4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셧다운조차도 어차피 나중에 풀릴 거니까 풀리고 디폴트 역시도 없을 거니까 좀 단기적인 단발성 악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셧다운이나 디폴트 악재보다는 좀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좀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국제금리가 오르면서 국제금리가 시중금리죠.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연준이 돈을 풀어서 눌러주지 않으면 이제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시중금리가 먼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의식을 해야 되지만 미국의 디폴트나 셧다운 관련된 악재는 좀 단발성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거의 마지막 조정의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은 상승 파동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하락장으로의 전환이나 아니면은 당장의 큰 하락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 오늘 나온 하락이 작은 하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큰 하락은 아닙니다. 여러분 차트를 조금만 크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코스피는 그냥 많이 오른 거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좁은 조정폭을 보이면서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한 번 정도는 이제 오늘부터 바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상승 파동 안에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도 너무 겁내지 말고 좋은 자리가 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매수를 하고 다만
이제 시장 전체가 조금 대외적인 악재가 많죠. 대외적인 악재가 많으니까 좀 대형주들 위주보다는 여러 번 이 말만 벌써 한 1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개별주들 위주로 네. 짧게 시세 줄 때마다 익절해가면서 조금 순환매를 같이 시장과 함께 순환매를 돌리는 게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매매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 대응하기가 워낙 어려운 장인 것 같긴 해요. 대형주 아니더라도 코스닥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이즈미디어 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랫골이 달고 지금은 많이 올라오고 양봉인 상태인데 이즈미디어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즈미디어 지금 굉장히 좋죠. 사실 오늘 한 2시쯤에 이거 오늘 목표가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매수를 말씀드릴 때도 매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종목을 발견할 때도 봤는데 좀 이즈미디어를 움직이는 세력 자체가 좀 호가창 관리를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호가창 관리를 빡빡하게 하고 물량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동시에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좀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한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코스피 1% 2% 빠진 것 같고는 사실 크게 밀릴 정도의 악재는 아니었는데 그런 종목은 아니었는데 시장이 밀린 김에 어제 누군가 매수도 한 것 같고 아래로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주면서 이 정도 테스트하면 손절하려나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본 것 같고요. 근데 안 털리는 거 보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아 올렸고 어제 이제 돌파했던 자리를 오늘도 여전히 돌파한 상태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바로 못 간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2연속 하루 만에 익절을 네. 해서 수익권 도달을 해서 2연승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하루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면은 내일은 불의 수익권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즈미디어 2.73% 수익률인데 저희 5% 수익 되면은 무조건 바로 익절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 욕심내셔서 가져가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매번 매 종목마다 5% 수익 낸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또 들어오시면 저희가 자세한 전략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혹시 어제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비중을 실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추가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더 싣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기에는 매수가 대비 조금 올라온 상태라서 한 1% 2% 정도 수익권인 상태에서 지금 진입은 조금 그렇죠. 매수가보다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이제 단기 저항 돌파라는 게 자리를 돌파한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날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음 날 아래 꼬리로 이 돌파한 자리를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23,400원 부근이었고 오늘 여기 부근을 테스트하고 다시 말아 올리면서 23,4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사실 어제 제가 원래 개인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법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저항 돌파인 종목이 있으면 종가의 반, 그다음에 다음날 움직임 보고 아래 꼬리 줄 때 반, 아니면 안 주면 그냥 올라가면 그대로 보내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거의 종가의 단기 저항 돌파 종목을 많이 드릴 텐데 이거 위주로 한동안 드릴 텐데 매수를 한 번에 하기보다는 뭐 종가의 반, 시초가 보고 반,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평단을 조금 더 낮춰서 같은 매도가를 드리더라도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즈미디어 지금 신규 접근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의 도전 백승 종목이 잠시 후에 또 공개가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 또 지금 계속 시청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를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고스톱 계속 가져가 봐도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익절하고 멈춰야 될지를 판단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일단 어떤 테마 가지고 나오셨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저도 좀 당황을 많이 했는데 왜요? 이제 갑자기 전기차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리비안이라고 아마존에서 만든 이제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면서 이제 리비안 관련된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 우리나라의 리비안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늘 뭐 갑자기 상한가를 간 에코캡이라던가 뭐 대원화성이라든가 뭐 정말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올라온 우신 시스템도 그렇고요. 뭐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오늘 올라온 위로 오늘 상위권 뭐 30%부터 막 10%까지 놓고 보면은 상승을 놓고 보면은 한
80%가 제가 가져온 두 테마, 리비안 관련주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오늘은 두 테마 관련주만 올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리비안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경쟁사들도 좀 경쟁사들 관련주 역시도 조금씩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비안 테마 가지고 나오셨고요. 코로나 치료제 테마도 오늘 그럼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테마는 어떤 이유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을 들어가는 뭐 회사도 있고 뭐 화이자에 밀리나 뭐 이런 기사들 나오면서 이제 점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와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이제 누가 먼저 만드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누가 먼저 만드는지 제일 중요하고 좀 완성에 가까운 회사들, 완성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상승 상위를 보면은 리비안이랑 코로나 치료제를 제외하면은 눈에 보이는 종목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 테마가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리비안 테마와 백신 코로나19 치료제 테마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나오셨는데 시장이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테마가 오늘 시장의 역할 다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를 계속 가져가 봐도 좋을지 우리가 고스톱을 나눠 볼 거거든요. 먼저 리비안 테마는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일단은 리비안 테마 자체는 고입니다. 고인가요? 네, 고인데 좀 단기적으로 오늘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뭐 다음 날 더 오를 수 있겠죠. 다음 날 더 오를 수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강한 반등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상승장에서 또 수급이 나뉘기 마련입니다. 한 테마가 가기보다는 이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좀 반등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쫓기보다는 이제 조금 추후적인 흐름을 봐야 되지만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 만드는 전기차고 뭐 네. 테슬라가 넘사벽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아마존 역시도 일단은 자본이 되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충분히 어떠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들 전반적으로 고가권입니다. 고가권인데도 괜찮습니다. 고가권인데도 괜찮고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놀이 종목이고 고가놀이 종목으로 제가 봤던 거예요. 이거 가족방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저도 놀랐어요. 네. 왜 오늘 상한가를 갔지? 이렇게 보면서 놀랐는데 보니까 리비안 관련주로 갔고요. 이미 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관련주로서 그렇게 보고 있고 차트는 이미 말을 했었으니까 고가권이고 고가권이라고 해서 높은 게 아니고요. 더 갈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캡 역시도 많고 보면은 대원화성 역시도 완전 신고가죠. 완전 신고가인데도 더 갈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을 많이 쓰지도 않았고요. 뭐 많이 썼다면 많이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상한가를 가는 것 치고는 거래량이 막 엄청 많이 터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다 있어 보이고 오늘 상한가를 간 두 종목만 봐도 그렇고요. 뭐 밑에 좀 더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우신 시스템도 오늘 그 리비안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가 더 좋습니다. 오히려 아직 신고가도 갱신을 안 했고 바닥권에서 조금 저항을 돌파해주면서 거래량 여기 이제 7월에 나왔던 작년 7월에 나왔던 거래량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 테마는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 한두 번 정도는 더 급등을 할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고입니다. 네. 차트를 먼저 보고 어떤 테마가 엮일지 예측을 이미 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리비안 테마는 이미 좀 아마존에서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이슈 자체로 자본국이 되는 회사이고 워낙 큰 이슈이다 보니까 계속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오늘 거의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고 상한가 가까이 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거는 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일 접근한다면 놓치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그게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바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장이었죠. 아직도 이제 코스닥이 양전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락장에는 상한가를 더 잘 갑니다. 왜? 하락장에 보면은요. 하락장을 딱 보면은 한두 테마의 관련주들이 다 올라요. 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상승장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수급이 몰려요. 좋은 테마, 좋은 종목에 그냥 다른 데 가질 하락장이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아무거나 안 삽니다. 오늘 가는 거에 다 몰려들기 때문에 상한가를 더 잘 가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테마가 시장을 다 주도한 겁니다. 상승분을 이 두 테마가 다 나눠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강한 반등장이나 상승장이 예상된다.
강한 반등이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될 거예요. 분산되면은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도 내일 갭이 뜨겠죠, 당연히. 갭이 뜨고 나서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밀릴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따라 붙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내일은 시장이 변곡되니까 시장의 네. 흐름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이 변화되니까 테마 역시도 변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변수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뭐 관련주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보통 한 테마가 나오면 관련주가 처음에 1차로 나왔다가 2차로 관련된 테마가 또 나왔다가 또 이제 테마가 계속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굳이 첫 번째 이제 첫 시세를 굳이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좀 상황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또 안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던 리비안 관련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저점 매수가 가능한 리비안 관련주가 있을까요? 저는 리비안 테마인지 모르고 에코캡을 봤었기 때문에 뭐가 있을지는 이제 제가 가서 찾아보면은 뭐 찾을 수는 있겠죠.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을 찾을 수는 있겠는데 네. 이제 오늘이 첫 시세입니다. 리비안 이제 뉴욕 증시 상장, 미국 증시 상장의 호재는 오늘이 처음 나온 기사고 오늘 첫 시세를 준 거기 때문에 글쎄요. 다른 종목들 찾기보다는 한동안 이번 주 정도는 이 오늘 상한가를 간 에코캡, 대원화성, 뭐 우신 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되 이제 좀 지지 라인을 보면서 오늘 이제 좀 강하게 올랐죠. 내일 아마 갭이 뜰 겁니다. 갭이 뜬 다음에 눌릴 확률이 있어요. 눌릴 확률이 있고 에코캡을 좀 대표적으로 보자면 차트를 놓고 보면은 뭐 한 5,400원 정도 좀 더 밀리면은 뭐 살짝 아래까지 더 밀려서 좀 많이 밀리면은 한 4,900원, 4,950원 정도까지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 갔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요즘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갭 뜨고 밀리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갭 뜨고 밀릴 때 다시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규 저점이보다는 강한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첫 시세에 굉장히 강한 종목을 한동안은 가져가다가 테마의 이동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저점인 종목들을 찾는 게 낫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예를 또 들자면 네. 버키 스튜디오랑 쇼박스가 첫 시세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 그대로 쭉 갔죠. 그대로 쭉 갔기 때문에 첫 시세에 강한 모습을 보인 종목들을 위주로 한동안은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주 정도쯤 되면은 이 리비안 테마가 계속해서 살아 있으면 분명히 수급이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저점인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리비안 테마는 계속해서 고라는 말씀 해주셨고 오늘 접근 말고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가져가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최재원 위원님의 도전 백전백승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저희가 새로운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5% 구간에서 무조건 익절을 하게 됩니다. 이미 1승 이번 주에 시작을 했고요. 코아스라는 종목으로 한 개 종목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2승, 3승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테마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코로나19 치료제 테마 역시도 고입니다. 아, 고인가요? 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고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늦지 않았고 코로나19가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위드 코로나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위드 코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이 아닙니다. 치료제예요. 백신은 그냥 좀 예방 차원인 거고 치료제 같은 경우는 걸려도 큰 문제 없게 이 질병이 나을 수 있게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치료입니다. 이게 질병이 치료만 가능하면 무서울 게 사실 없잖아요. 독감 같은 경우도 치사율이 굉장히 낮고 코로나19 자체도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있죠. 치사율이. 이거를 제가 주유소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애초에 바이러스라는 게 인간이 몸의 숙주죠.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습니다. 바이러스 역시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진화를 할 때는 점점 치사율은 낮아지고 전염성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요. 현재 뭐 델타 변이든 뭐든 전부 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다 낮아졌고 다만 그럼 전율이 높아졌다, 전파 속도가 높아졌다 정도니까 치료제 개발이 조금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었고 현재 좀 빠른 친구들이 이상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크게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백신보다 조금 덜 위험하죠, 사실. 네. 백신 같은 경우도 원리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약한 바이러스를 몸 안에 투입을 해서 먼저 항체를 만들어 놓는 그런 좀 예방 시스템인데 치료제는 말 그대로 치료제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덜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긴급 인상 같은 후에 나와도 현재 백신을 통한 부작용 같은 게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도 보면은 종목들이 막 올랐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고입니다. 고인데 다만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아직 완성된 치료제가 없습니다.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 효과를 보이고 먼저 임상을 통과해서 먼저 나올 것이냐. 이제 완성되면은 조금 더 3상 이상 후에 3상에 긴급 인상해가지고 3상에 가까워지고 곧 나올 것 같은 종목이 혼자 시세를 독식할 겁니다. 한두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고이지만 차트를 좀 잘 보고 좀 갈 종목, 좀 뉴스를 매일매일 체크해주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뉴스를 매일매일 체크해주고 흐름을 체크해주면서 좀 제일 먼저 앞서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게 점점 치사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백신보다 이제 치료제 쪽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치료제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약이 과정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정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좀 잘못된 게 네.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우리는 백날 이 치료제 관련돼서 공부를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관련된 이 코로나19 관련주로 좀 큰 시세로 수익을 내려면 매일매일 뉴스를 체크하면서 이제 이 진행 상황, 이 각 치료제별로 개발 단계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의 조금 하나의 팁인데 우리나라에서 기사를 찾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기사를 찾지 마시고 요즘은 뭐 팝하고 뭐 네. 이런 해서 번역이 다 되잖아요. 해외 기사나 저널 쪽이 훨씬 빠릅니다. 제가 보기로는 거의 하루 가까이가 빨라요. 그렇다면은 해외 쪽에서 먼저 나온 뉴스를 트래킹을 하면은 아마도 다른 분들보다는 먼저 시세를 독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정말 많이 갈 거예요. 한두 종목이 정말 막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르는 거 보셨죠? 백신 네네. 관련돼서. 대장이 정해지면은 뭐 지금부터 2배고 3배고 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신보다 더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직은 없으니까 치료제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뉴스를 좀 트래킹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셨을 때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찾아보다가 놀란 게 네. 팜스토리를 제가 이제 비료 관련해가지고 천연가스를 통해서 올랐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팜스토리가 더블 테마예요. 오. 왜 얘가 먼저 올랐나? 얘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른 곡물 관련주들보다 이렇게 먼저 올랐나? 다른 비료 관련주들보다 먼저 올랐나? 혼자 오르고 있나를 보니까 팜스토리 역시도 네. 치료제 관련주로 있더라고요. 치료제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팜스토리가 있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사도 괜찮다. 어제 방송 중에 얘는 아직 사도 괜찮다. 맞아요.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역시도 급등이 나왔죠. 오늘 역시도 급등이 나왔고 쭉 보면은 이제 국전약품 있죠. 국전약품 대표적인 치료제 관련주인데 딱 차트만 봐도 대장 같죠. 지금은. 네. 대장 같습니다. 대장 같고 아주 훌륭하게 잘 가고 있는데 고가 같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종목의 고점을 예상하는 고점을 알아보는 팁을 한 가지 드릴 텐데 보면은 딱 일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앵커님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봉을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터진 거래량이 어디예요? 여기죠. 바닥권에 이제 여기서 터진 거래량인데 이게 이제 2021년 7월 19일 부근에서 한 7월 21일에 터진 거래량이랑 비슷한 정도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세 번 터졌습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할 거예요. 치료제 관련주니까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갈 텐데 고점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터졌던 거래량이랑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근이 거기가 딱 고점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고점을 의심해 볼 만한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장대 양봉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졌다기보다는 그 정도 매도 물량을 한 번에 던지면서 양봉을 유지하려면 세력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시세를 주도했던 세력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같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20% 올랐는데 거래량 어제랑 비슷해요. 어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고가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의 팁이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들 고점이 어디지라고 생각해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거래량 비슷하게 터질 때 좀 고점을 의심해 봐라. 하나의 의심할 수 있는 신호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위에 있는 동아약품 역시도 사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조정 충분히 잘 받았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 역시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부분에 터졌던 거래량만큼 뭐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라 고가권이 아니죠. 아직 신고가 갱신하면서 터진 거래량이 아니니까 지금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이건 역시도 어느 정도의 매집 단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세 개 본 것 중에서는 좀 시세 상승을 노려볼 거면 동아약품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 국동 역시도 아마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있지 않나. 그리고 국동 역시도 제가 계속해서 보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가족방에도 한번 이제 냈었던 종목인데 올라가고 있고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 국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역시도 매집이라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로서 저라면은 동아약품 아니면 국동을 좀 노려볼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있죠. 예, 치료제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테마도 계속해서 고라는 말씀 해주셨고 관심주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재원 위원님과 새롭게 이렇게 테마를 고 스톱해야 될지 코너도 준비를 했고요. 또 도전 백전백승 코너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거나 또 수익률 즐겁게 누려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팜스토리도 정말 신기하고요. 앞으로 볼만한 종목들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어서 도전 백전백승 시작을 해볼 텐데요. 100개의 종목 소개해드리고 5% 수익률로 입절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운영 원칙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도전 백전백승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게 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가는데요. 자세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제시한 손절가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지를 하고 있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일단 승을 하게 된다는 거 5% 입절을 한다는 거고요. 아니면 패입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도전 백전백승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저항 돌파 구간이다 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노랑풍선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백전백승 오늘의 도전 종목은 노랑풍선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정말 이 종목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월요일, 화요일에 소개해주신 종목들은 다소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노랑풍선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왜 이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굉장히 앞에 두 종목은 굉장히 생소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테마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봐야 됐던 테마고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상담했을 때 관심 종목에 넣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보고 있었고 이제 제가 이 단기 저항 돌파를 좀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찾아봤는데 오늘 단기 저항 돌파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았어서.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스타일의 단기 저항 돌파입니다. 이 노랑풍선은 이제 이전에 앞전에 있는 두 종목이 좀 정말 말 그대로 단기로 본 이 단기 저항의 한 5%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자리였다면 이 노랑풍선은 이 큰 차트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한 저항을 돌파한 겁니다. 강한 저항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5%로 저희는 5%에서 자를 겁니다. 5%로 입절을 가져가겠지만 뭐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 여지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랑풍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이제 작년에 다른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많은 종목들이 오를 때 이거 보세요. 불쌍하죠? 못 올랐어요. 거의. 많이 올랐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못 올랐고 많이 올랐다고 보면 많이 오른 건데 다른 종목들은 정말 많이 갔지만 이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여행업, 숙박업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거의 못 올랐죠. 항공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노랑풍선 역시 위드 코로나 관련주고 저항 부근이 한 16,800원인가 그랬어요. 제가 제 차트로 봤었는데 16,800원 정도였는데 오늘 돌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안으로 좀 큰 시세 상승을 줄 확률이 있고요. 크지 않더라도 5% 정도는 좀 무난하게 입절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노랑풍선이 아니더라도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말을 했죠.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 2차까지 맞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특혜를 주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어떻게 좀 더 수혜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도 백신을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해외를 갈 수 있어요. 해외를 가서 돌아올 때도 격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혜택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좀 코로나로 좀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테마로 엮이면서 앞으로도 좀 큰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단기 저항 돌파하는 구간을 보신다고 하니까 그게 참 뭔지도 궁금한데요. 최재현 의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노랑풍선 그러면 좋은 거는 사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기는 해요. 매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종가입니다, 역시. 역시 종가 오늘 아니면 종가로? 지금 가격에 여러분들이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 사셔도 돼요. 17,150원이죠. 뭐 위로 잡으셔도 되니까 17,200원으로 하겠습니다. 17,200원의 여유 매수가를 지금 잡아주셨고요. 사실 오늘 장중에 윗꼬리를 달았을 때가 돌파 구간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돌파 구간의 그 가격이 어느 정도였었던 건가요? 16,850원 정도 같아요. 16,850원, 800원 좀 더 아래 같은데 여유 있게 조금 확실하게 돌파한 걸 보려면 16,85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6,850원이 돌파 구간이었고 매수가는 17,2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뭐 노랑풍선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최재현 의원님이 차트로 접근을 했는데 이 테마가 엮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있습니다. 노랑풍선도 아마 위드 코로나 테마로 엮이면서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무난하게 5%는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랑풍선 매매할 때 혹시 주의할 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릴 때 이제 그 규칙을 읽어주셨잖아요. 그 네. 규칙에 뭐 사람들이 손절가가 왜 없냐, 왜 미리 안 주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손절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가를 안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정말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기면 그때 노랑톡방에서 드리겠지만 엔간하면 여러분 그럴 일이 거의 생길 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시해드린 매수가 비중만 좀 잘 지켜서 매매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계좌 빠르게 순환시키면서 누적 수익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랑풍선은 주의할 만한 점 크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최재현 의원님의 도전 백전백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종목은 노랑풍선이었고요. 2승, 3승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손절가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별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자, 이정수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구간에는 낙폭 많이 줄였는데요. 시장 점검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시장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오늘 9월 29일이죠. 자,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수 밴드 전략인데, 일단 어제까지의 흐름은 우리나라 시장은 삼각 수렴형이라는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조금 별로 안 좋은 모양을 좀 보여줬었어요. 바로 음봉이라는 부분인데 어제 안 그래도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 수렴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양봉이 좋은데 음봉이 약간 꺼림칙하다라는 정도는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그래도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은행, 보험이라든지 이쪽 업종들이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그래도 버텨주는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수렴을 만들어 놓고 오늘에서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줬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차트에서.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라인을 깼고 거기다 전저점 라인도 깼습니다. 3050 라인을 깼고요. 미국 시장이 흔들려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깼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해주든 반등을 해주든 뭘 해줘야 되는데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닥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프로그램 쪽에서 거래소에서 오늘 4천억 가까이가 매도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재차 반등을 주더라도 재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면 어제 모양이 좀 애매하게 조금 꺼림칙한 모양이 나왔는데 그래도 3050을 지지를 해주고 혹은 오늘 들어줘도 강하게 들어주거나 아니면 내일이든 이번 주에 굉장히 세게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조정과 이 하락을 뭐 아주 위험한 단계로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이게 재차 반등을 줬다가 잘못해서 미국 시장이 다시 미끄러지거나 글로벌 시장이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유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벌써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떨어져도 저점 라인이 아직 많이 있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얘네들 올라오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 자리들이 깨지기가 아직 폭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도 아직 저점 라인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얘네들은 박스권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전에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몇 달 동안 재미가 없었지만 얘네들 그래도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여유가 좀 있는데 마찬가지 나스닥 시장도 다우 시장도 어느 정도 떨어져도 얘네들은 지지 라인이 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그래도 얘네들은 수익이라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질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급락하거나 떨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쟤네들 재채기에 우리나라 시장은 골병을 들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시장이라서 혹시나 잘못하면은 반등을 줬다가 다시 저점을 깨지면서 밑에 저점이 깨져가지고 흔들려 버렸을 때서는 대응이 그때선 늦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오늘은 미국 선물이 지금 장중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었고 뭐 일본 시장도 중국 시장도 꼬랑지를 달면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낙폭과에 따른 내일은 반등은 좀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뭐 전체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현금화 대응을 한 10에서 20% 정도는 안정장치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 대응을 20% 정도 해줘야지만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재착 하락했을 때에서 그 현금화 대응을 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하나도 안 해놨을 때에서 저점이 깨져버리고 만약에 재차 하락했을 때에서는 정말 수수방관하면서 아무것도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폭락 위기 단계는 아니지만 경계나 조심 단계 정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반등을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 1, 20% 정도 해주는 게 일단 좋아 보이고요. 이 위기나 경계해야 될 상황들이 해제가 되려면 무조건 일단은 3,100은 일단 안착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해놓고 나서 그것도 부족합니다. 3,200을 안착해야 돼요. 3,200을 돌파 안착을 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냥 뭐 현금화 대응커녕 그냥 주식을 더 사서 혹은 흔들어도 더 매수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그러기에는 괜찮은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3,200을 간 것도 아니고 3,100도 지금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반등을 주면 어느 정도 반등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인 대응이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도 너무 여러분들이 겁을 낼까 봐 지금 시장의 흐름을 그래도 잘 살펴보면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폭락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해외 시장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먼저 빠지고 더 박살나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제 미국 시장 그 정도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 여기 저점을 지금 위태위태 그러니까 지금 저점은 3,000 정도인데 3,000 정도 라인이 깨지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늘 벌어졌을 때에서 이미 빠질 거였다면 정말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종목들이 더욱더 많이 더 큰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막 대형주들은 5에서 10% 정도는 다들 미끄러졌을 거고 지금 보면 종목들이 그래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어제도 화학주들 오늘 괜찮았고 거기다가 가스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강했고 거기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소비주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들 오늘 웬만하면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 보면은 여기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세종, 그다음에 노랑풍선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주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소비주의 흐름들도 강했고요. 그리고 은행업종, 보험업종 여전히 좀 강하고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직 시장 폭락 단계라든지 위기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2, 3일 정도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2, 3일 동안에서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뭐 하자? 현금화 대응을 그래도 1, 20% 정도는 해놓고
시장이 살아나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는 확인이 3,200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3,200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못하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빠졌을 때서는 그때서는 그냥 냅뒀다가는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반등이 나오든 할 때에서 그냥 냅두지 말고 3,200을 안착하기 전까지는 일단 현금화된 어느 정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대형주 이제 종목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는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자, 먼저는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무래도 시장을 보는 데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같이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장이 끝났죠? 장이 끝나고 나서 보면 지금 뭐 아직 집계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투신에서 110만 주를 지금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빠지는 이유들은 어제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한다라는 여파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죠. 바로 이제 국채의 이율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 꽤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금리 상승을 하겠다는 이슈인데 이게 왜 그래서 이제 IT주들이 빠지느냐? 메리트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안전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험자산인데 미래를 봤을 때에서 IT주들도 전망은 좋지만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을 하거나 이쪽을 가격을 잘 쳐준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IT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서 어제 떨어졌다라 그러는데 또다시 좋은 얘기 나오면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하고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하향 여파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더라도 지금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급이 그닥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일 이후에서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와주면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뭐 현금화 대응 1, 20% 했던 부분들 다시 다른 종목을 뭘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쪽은 결국은 소비주들은 갈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흔들어 놓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소비주는 분명히 가긴 할 겁니다. 근데 시장이 흔들어지게 되면 그 어떤 종목도 버틸 수가 없어요. 웬만한 종목 다 미끄러집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저점 라인을 지금 깰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 느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보시고 저점이 깨지면 현금화 대응은 그때는 20%가 아니고 30% 이상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건 어쨌든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상황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얘네들이 빠지고 있다 정도만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략하는 건 아니고 저걸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자, 이것도 대형주인데 시장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오늘 뭐 힘을 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잘 버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다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어제 그저께 얘기했었던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유주라든지 이쪽의 흐름들은 그닥 아직 그렇게 크게 무너진 흐름들은 아니라서 아직 종목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게 바닥주가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근데 만약 무너지게 되면 얘도 여지없이 여기서 다시 되밀릴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략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나머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오늘 근데 이제 흐름들이 조금은 빠졌거든요. 근데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오늘 내용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글로벌 점유율이 둔화가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라든지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장중에 한 1, 2%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LG화학도 1% 빠졌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에 비하면 사실은 선방을 했지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코스모학이라든지 코스모신사대라든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쪽들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흔들리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결국 흔들릴 거다. 그래서 그냥 관망 정도 내지는 공략은 차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YG엔터. 자, 엔터주들을 제가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 계속 좋게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서도 뭐 여행주들, 먼저는 소비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엔터주보다는 여행주하고 항공주를 먼저 뽑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강하게 움직인 거는 좀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은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게 좀 글쎄요. 시장이 살아나면 계속 갈 거지만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오늘 움직였던 이유는 장중에 나왔던 기사들과 내용들은 전에 있었던 그 중국에서 아이돌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상쇄시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얘기도 제가 먼저 했어요. 사실은 먼저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의 아이돌 규제의 영향에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매출 부분들을 앨범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향 매출이 대략 한 20% 정도가 되는데 중국 순수 매출은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규제가 들어왔을 때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에서 그렇게 크게 한 자릿수 정도의 그 손실 정도밖에 되질 않지 어마어마한 그렇게 큰 타격의 손실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반등이 세게 좀 나와주는 오늘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터주 쪽에서의 흐름은 저는 좋게는 보는데 지금 시장이 문제예요. 시장이 흔들려지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거는 관망 정도로 그래서 만약 가지고 있는 분들은 6만 원이나 그 정도 올라오게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SK가스인데요. SK가스 어제도 한국가스공사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가스 관련주들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가격들이 강세라서 아직도 강하다라 얘기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 좀 많이 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안정화가 되든 뭐가 되든 얘네들이 다시 흔들리게 되면 다시 저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위험하다 정도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마저 있는 종목들마저도 흔들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진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65점 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모양이 이쁘지를 않아요. 저점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65점 양을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75점 미 드릴 건데 업종 섹터는 금융업종이 그래도 제일 그래도 만만해 보입니다. 뭐 금리 인상 이슈라 뭐 국채 얘기 나와주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업종 이쪽으로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80점이었지만 오늘은 75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장에 특징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세 종목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큰 폭락장으로 생각하지는 말되 그래도 현금 보유는 하자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도 이정수 위원님 보내드려야겠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1시간 동안 또 함께 하셨는데요. 도움되는 내용도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오늘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겨박질 흔들리는 시장 해답은? 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